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장기연맹 소속 프로 2단 소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장기가 어려워요? 생소해요? 아니에요. 저와 함께 기초부터 다져나가고 궁금한 건 물어보고 하면서 같이 고단수가 되어보자고요. 그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진행됐던 초보 기초 강의 연계로 포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아보는 속성 포진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와. 자, 여러분, 포진이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포진은 초반에 첫 수부터 10수 내지는 20수 정도까지 보편적으로 두는 정형화된 수순들을 말합니다. 이 보편적인 수순들이 왜 생겼냐 하면은 대국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모양은 그때마다 한 수 한 수를 다르게 두었기 때문에 조금씩 대국 양상이 다 다른데 이제 처음에 모양을 차리고 두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초반의 대국 형태는 아직 진행된 수순들이 없고 같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이렇게 두면은 저렇게 응수하고 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더 적어요.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근데 경우의 수 아시죠? 우리 학생 때 경우의 수 수학 시간에 나오잖아요. 이거 여담인데 좀 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회계 이쪽에서 좀 도드라지는 분들이 좀 그래서인지 장기를 잘 두시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은 맨 첫 수로 둘만한 유력한 수가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세 가지 경우 이렇게 마가 올라간다든지 조를 들인다든지 포를 넘긴다든지 이런 세 가지 경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아까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거를 이렇게 뒀을 때 그 다음에 둘 수 있는 수가 궁을 내린다든지 초를 들인다든지 포를 넘긴다든지 이런 또 세 가지 경우가 나온다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여섯 가지를 총 둘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두 가지 정도가 유력하다 했는데 두 번째 수 넣었을 때는 한 여섯 가지 수를 둘 수 있으니까 이게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경우의 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둘만한 수가 나중에 상황보다 좀 더 정해질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초반에 수순들을 많이 연구하고, 또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포진도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장기는 지인이랑 편하게 두는 상황이 아니면 상대방이랑 겨룰 때는 그 시간의 제한을 두고서 경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초반에 포진을 알면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뒤에서 다양한 양상이 펼쳐질 때 그 중요한 타이밍에 수익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장기를 처음 접할 때 알아두면 편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오늘 이런 포진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다루기보다는 포진의 맛보기? 포진이 어떤 느낌일까? 왜 초반에는 저런 식으로 두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지난번에 안상차림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마상마상이랑 상마상마, 상마마상, 마상상마,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초반에 선택할 수 있는 마랑 상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안상차림이 생기고 이에 맞게 몇 가지 포진을 둘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포진은 몇 가지 정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볼게요. 대중적으로 뽑는 거는 기마, 원앙, 양기마, 면상 이렇게 네 가지 정도. 그리고 드물게 사용하는 양기상이랑 뭐 외기상도 있을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면마, 면사, 면궁 이렇게 포진이 있는데 자 이렇게 용어에서 들어봤을 때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용어에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이 포진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하나.
자, 우선 기마. 기마는 대중적으로 많이 두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온라인 대국에서 처음에 그 기본 차릴 때 설정을 안 바꾸면은 마상마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초보자 시절에 예전에 포진 모르고 그냥 시작했을 때는 이 마상마상으로 무조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여담이고요. 아무래도 기마는 초반부터 공격이랑 수비가 동시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난하게 특색 없이 이제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장기를 처음 접하시는 두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반 이상이 두고 있을 정도로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마상마상이랑 상마상마 를 생각해보면은 두 가지가 좌우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아요. 두는 방식이 대칭으로만 바뀌면 되거든요. 그래서 둘 다 기마를 차릴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 상마상마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기판을 보면서 상마상마. 자, 여기에서 이 상마상마 포진에서 상마상마 안선차림에서 기마를 차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쪽 조를 많이 드려요. 이쪽 조리라 하면은 무조건 왼쪽, 오른쪽 이런 느낌이 아니라 상대방의 포진에 따라서 상대방이 보면은 이렇게 마상마상을 상대방도 차렸는데 이 차 옆에 상이 있잖아요. 그쪽. 여기는 차 옆에 상이 아니고 한 칸 띄어져 있는데 여긴 바로 옆에 상이 있죠. 그쪽에 있는 이쪽 내 졸을 이렇게 드리는 수를 거의 99% 정도로 많이 둡니다. 첫 수로. 그리고 첫 수에 반드시 이 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이 말을 올릴 수도 있기는 해요. 자, 일단 근데 이 조를 드리는 이유가 99%인 이유는 세 가지 정도 유익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조를 드렸을 때 일단은 이 조를 드리면서 이쪽에 있는 조를 좀 같이 합치면서 좀 안정적으로 왼쪽 좌진을 수비할 수 있고 또 왼쪽에 있는 졸이 고립되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고립되는 거는 이 차가 이제 나중에 이 자리로 와서 이 조를 이 차랑 같이 노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 조를 공짜로 노려지게 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자, 두 번째 이유는 이 조를 옆으로 들이면서 이 차의 길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은 차가 원래는 여기까지밖에 못 나가는데 여기까지도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차가 이제 이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공격할 수 있으니까. 자, 세 번째 이유는 상대방도 이쪽을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려요. 이쪽 병을 못 드리니까 이쪽 조를 드렸을 때 반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런 이유로 세 가지 정도 경우의 이유로 이쪽 조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 마가 나가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보통은 중앙 쪽으로 마가 진출을 해서 포를 넘기거든요. 근데 포가 이 마가 올라간 쪽에 있는 포가 먼저 넘겨요. 그러면은 이제 빠르게 수비랑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 마가 올라가서 이 포를 바로 넘기는 그런 수순을 한 80% 정도로 많이 두고 이 마가 먼저 올라가서 이 포가 먼저 넘어가는 그 수를 한 20% 정도로 두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 마가 많이 올라가서 둔답니다. 요즘에는 이 마가 올라가서도 많이 두는 것 같긴 해요, 추세가.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포가 중앙으로 넘어가서 두고 그 다음에는 상이 이 자리로 올라가서 이 상은 중앙상으로 가서 이 조를 치우겠죠. 그리고 중앙상으로 가서 두는 식으로 하는데 모양이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죠. 기마는. 그래도 그럴 게 이제 양쪽에 마상의 양상이 양쪽이 다 달라요. 보시면은 여기는 상이 여기로 가고 마가 여기로 가겠죠. 얘는 상이 이쪽으로 중앙으로 간다 하면 이쪽 가고 이쪽으로 가겠죠. 물론 이 변으로도 빠질 수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이 자리로 가는 거를 1번이라고 해볼게요. 마상이 가는 거. 그리고 마상이 이 자리로 가는 걸 2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기마는 1번, 2번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양을.
근데 양기마 같은 경우는 다 1번, 1번 이쪽 양상이랑 비슷하게 1번, 1번을 쓰고 원앙 포진 같은 경우는 2번, 2번 해서 이쪽 양상을 양쪽 다 씁니다. 자, 면상은 좀 독특하게 둬요. 상이 이쪽으로 안 나고 중앙으로 가니까요. 자, 그래서 기마는 이렇게 다양하게 마상마상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네, 기마는 모양이 굉장히 균형 잡혀 있죠. 이것이 기마의 특색, 특징, 장점이랍니다. 기마 자체는 굉장히 연구된 수순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마 대 기마전이라던가, 기마 대 원악마전이라던가, 이런 초반에 진행되는 수순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근데 또 그 다양한 만큼 응수법이 쉽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초반 변화도보다는 후반 수익기에서 경기 결과가 많이 좌우되기도 하고요. 또는 초반 변화도를 얼마나 알고 있냐에 따라서 초반의 경기 흐름이 좌우되기도 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기마 포지는 마와 상의 위치 두 가지 경우를 다양하게 알아가면서 장기를 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양기마 포진을 알아볼 건데요. 양기마는 좀 특색이 있어요. 마와 상의 연계가 좀 독특해서 다루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대중적으로 많이 즐겨두지는 않지만 저는 양기마도 굉장히 매력적인 포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보면서 설명을 해볼까요? 자, 보면은 양쪽 귀, 여기가 귀죠, 여러분. 지난번에 여기가 귀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양쪽 귀에 요렇게 마가 초반에 나가요. 이렇게 나가면은 양쪽 귀에 마가 나갔다 해서 양기마라고 합니다. 이름에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하고 보통은 포가 중앙 쪽으로 넘어오는데 양쪽이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 말을 올리냐, 어느 쪽 포를 넘기냐, 어느 쪽 조를 먼저 들이냐, 이런 거는 이것 또한 상대방의 포진에 따라서 다르게 두는 경향이 있죠. 자, 그럼 어떻게 진행될까? 일반적으로 이 조리랑 마를 많이 움직여요. 첫 수로. 조를 이렇게 들이거나 마를 이렇게 올리는데 그 어느 쪽이 들이면 좋으냐면 저는 이렇게 보면은 상대방의 포진을 보면은 여기 차 옆에 상이 있는 거 이렇게 띄어서 말고 차 옆에 상이 있는 거 그쪽에 있는 조를 들이거나 말을 올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을 올리는 이유가 이 포를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쪽에 있는 포를 넘겨야 빠르게 공격과 수비가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이면은 이제 포는 계속 여기 있는데 이 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 포가 이 자리에 남아있으면서 이쪽을 공격하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이제 양기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가 올라가고 포가 넘어가고 이 졸이 보통 올라가고 해서 이 상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 상이 이렇게 이 자리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병이 모여 있다고 해도 이 마가 상대방의 마가 요 자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공격이 잘 안 되는데 이쪽은 오른쪽은 우지는 마가 나와도 이쪽이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 졸병을 공격하기 좋고 그래서 이 포를 이 자리에 남겨두는 게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쪽 마, 이쪽 조를 들여서 공격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양기만 좀 독특하게 이 마가 올라간 다음에 상대방이 이 마가 올라온다 쳐도 이 포가 가고 이 포가 이렇게 넘어왔을 때 이쪽에 졸이 공격이 노려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수비를 해야 되냐 하면은 보통은 올려요. 이쪽으로 치우게 되면은 이 상이 나올 길이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상이 나올 길을 여지를 두기 위해서 보통은 올려서 많이 두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가 이렇게 수비를 해 주는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제 마와 상의 독특한 활용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처음부터 상의 저돌적인 공격에 관심 있는 분에게 양기마 포진을 추천해 드립니다.